엔진과 엔지니어링은 라틴어 독창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이후 엔진은 전쟁기계라는 의미를 거쳐 오늘날 자동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고성능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최대 스피드를 맛볼 수 있는 지상 최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기어와 브레이크 없이 사람의 힘으로 스피드를 겨루는 경유. 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유선형 체형으로 16세기부터 경주에 이용된 시속 60km 속력의 그레이하운드. 원심력을 이용해 아찔한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 그러나 오직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경주용 자동차 머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를 디자인한 F1 영암 경주장의 숨은 과학을 찾아본다. F1 그랑프리는 국제 자동차 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의 모터 스포츠 대회다. 자동차 경주의 최강자를 가리는 이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린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17개국 이상에서 경기를 치른다. 연간 약 400만 명의 관중이 경주장을 찾고 188개국 6억 명의 시청자가 경기 장면을 지켜본다. 축구를 제외하고는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다. 2010년 19개국을 돌며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17번째 개최국은 우리나라.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드디어 F1 개최지 대열에 합류했다. 10월 22일 전남 영암에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영암호를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주장. 메인 관람석인 그랜드 스탠드에 앉으면 F1 경주와 함께 아름다운 영암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대회를 앞두고 영암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경주장이 완성되면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F1 그랑프리를 개최하게 된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일대 185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3.045km의 상설 서킷과 5.615km의 F1 서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서킷이다. 만 6천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그랜드 스탠드는 경주장의 중앙 관람석으로 스타트와 피니시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랜드 스탠드를 포함 총 26개 동으로 이루어진 F1 영암 경주장. 경기 중 차량 정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피트와 14개 동의 팀 빌딩이 대회 중 참가 선수들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경기 전반의 계측과 통신 시스템은 컨트롤 빌딩과 미디어 센터에서 담당한다. 또 영암 경주장은 F1 블록을 줄인 소규모의 상설 피트를 따로 만들어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영암 F1 경주장은 지난 2007년 7월 31일 시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독일의 헤르만 틸케이 디자인으로 설계된 영암 F1 경주장. 한옥의 처마선을 닮은 지붕 구조물의 그랜드 스탠드는 서구적인 스포츠에 한국의 건축미를 아름답게 조화시켰다. 버니 에클레스톤 포뮬러1 매니지먼트 회장의 방문으로 영암 경기장의 세계적인 관심도를 실감할 수 있다.
영암 F1 경주장의 입구는 기와와 성벽의 모양으로 디자인됐다. 이 밖에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건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에 들어간 재료만 해도 엄청난 양이다. 본 공사는 약 3년간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 공사의 규모로는 약 토공이 520만 입방메타, 그리고 연약지반 131만 평 중 서킷이 들어가는 56만 평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암호에 인접한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와는 달리 경주용 트랙을 건설하기에는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암의 토질은 강도가 낮고 압축성이 큰 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996년 영암 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척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사의 첫 단계는 땅속 20m까지 점토로 이루어진 지하층의 수분을 뽑아내 집안을 단단하게 하는 집안 공사였다. 최고 350km까지 고속 주행을 하는 F1의 특성상 단단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약 집안 처리 공사는 필수적이다. 25톤 트럭 10대를 줄을 세워가지고 옆으로 줄을 세워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약 안성까지 오는, 되돌아오는 정도의 딱딱 붙여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양의 흙입니다. 연약 집안 처리용 배수관만 81만 개, 지구 둘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다. 트랙의 공사는 머신이 달리는 트랙과 일반 도로를 구분해 두 가지 공법으로 시공했다. 뭐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도로, 그리고 주차장, 이런 데에는 PBD 공법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보드를 땅속에 깊이 박습니다. 배수시키기 위해서. 그걸 박은 다음에 그 위에서 또 흙을 누르면은 그 배수층을 따라서 위로 올라오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집안이 안정이 되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어요. PBD 공법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집안에 합성 수지인 드레인 보드를 다져 넣어 배수로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우리가 물을 넣고 손으로 막 찰흙 비비듯이 비비면은 이걸 아무리 짜도 찰흙이 나오지 물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찰흙을 가만히 살짝 누르고 있으면 서서히 물이 빠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물이 빠져가지고 그게 단단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두부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맷돌로 누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석 다짐 말뚝 공법은 직경 70cm 말뚝에 40mm 쇠석을 진동을 주어 다진 다음 연약 집안 내에 배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법으로 자갈층이 지지대 역할을 해 더욱 단단한 집안을 만들어준다. 집안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안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서킷 안전시설, 그리고 포장, 그리고 레이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특수 전자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킷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시즈오카에 자리 잡고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 지난 2008년 제16전 일본 그랑프리를 개최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F1 서킷이다.この掲示室には
3つの計測システムが入ってます。で1つは、いわゆるラップタイムを計測する成功のシステム、こちらの、画面にある、ようにパソコンと連動したシステムが入ってますと、コントロールラインに埋め込まれております、装置で車両に積んでいるトランスポンダーというんですけど、その装置で1周のラップタイムを計測しています。でさらに、光電管で、そのコントロールラインをよぎった、絶対時間を計測しています。でさらに、あそこのカメラ、成功のカメラなんですけど、これスリットカメラといいまして、コントロールラインを通過するごとにあそこにある画面のように、1万分の1秒の差が出せる、装置を使っております。 F1 경주장의 경우 전 구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메라와 통신 시스템이 서킷 곳곳에 설치돼 있어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어하고 대비할 수 있다. この部屋はレースコントロールルームといいまして、レース運営の中枢となる、指令室ですね。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全コースをカバーするテレビカメラが設置されています。でコース上で起きたいろんな状況を即座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ポスト18ポストからこちらに有線で各ポストと更新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で時々刻々コース上で起きている事象をこちらに集約して、でこのモニターを見ながら、今レースがどういうふうに進行しているかというのが全て管理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部屋です。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에는 총 18개의 마샬 포스트가 있다. 이때 무선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용 통신 장치를 이용해 위험 상황 등에 대처한다. TRS 시스템은 교환국, 기지국, 단말기로 구성되는데 교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며 통화 간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기지국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단말기는 그냥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 등 가입자가 소지하며 통화를 가능케 하는 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F1 경기장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다. 영암 F1 경주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TRS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컨트롤 빌딩에서는 랩타임을 측정해 기록하고 관객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쪽이 이제 타임키핑 룸이고요. 이제 트랙에서 깔려 있는 디텍션 루프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광을 타고 이쪽 타임키핑 룸으로 데이터가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면은 여기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밑에 이제 레이스 컨트롤 룸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레이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측 시스템이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구간의 랩타임을 측정한다. 영암 F1 경주장 모든 구간에 깔려있는 광섬유가 구간별 랩타임을 측정할 수 있다. 영암 F1 경주장의 광섬유는 COD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외관이 1층으로 이루어진 COD관은 한 번의 포설로 공정이 끝난다. 또 양방향 구성으로 광 케이블이 중간에 잘리더라도 통신이 가능하다. 빛의 속도로 모든 신호가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인다, 흘러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에 상설에서나 F1에서나 시차는 거의 없어요. 시작과 함께 만나는 1.2km의 직선 구간. 최고 속도 32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직선 구간을 지나면 고속 코너와 저속 코너가 고르게 배치된 코너 구간이 나온다. 머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직선 구간이 짧아 머신의 방향을 급격히 바꿔야 하는 저속과 중고속 코너 구간. 브레이크 밟는 횟수를 줄일 수 없다면 밟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랩타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레이싱의 백미는 스피드. 직선 구간의 최고 속도는 KTX보다 빠르다. 눈 깜빡할 사이에 머신이 지나가는 광경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머신은 엄청난 굉음을 내뿜으며 통과한다. 그래서 직선 구간의 양쪽에는 방음을 위한 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한 이 조경수들은 바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병행한다. 최고 속도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자갈을 깔고 누르는 과정을 반복해 튼튼한 집안을 만든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트랙을 달리는 머신 역시 과학의 집결체다. 구간에 따라 머신의 세팅값을 조절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랩타임을 줄이는 노하우다.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주행 방법 중 하나는 앞차와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하여 뒤따라가는 것. 공기 저항을 줄여 아슬아슬하게 붙은 다음 스피드를 올려 추월하는 것이다. 머신 구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 역할을 차체에 장착된 날개가 해주는 것이다. 下に流れる風があるんですね。ここ分かりますか？この隙間。前からそのウイングの上下を通った風がこの車の下に入ってで後ろから出るようになってますね。ここはラジエーターですね。この奥にラジエーターがついてますね。でここから入った風どこに行くかっていうとここ見てください。ディフューザーわかりますか？ここから出てきます。머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레이하운드 역시 유선형 몸매와 함께 곡선 구간을 달릴 때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뛰어난 코너링 능력으로 경주용계로 이용되고 있다.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토끼를 쫓는 경기에 그레이하운드가 이용됐고 이것이 개경주로 발전하게 됐다. 그레이하운드의 빠른 속도는 유선형의 머리, 긴 아치형의 등, 그리고 효과적인 방향타로 작용하는 긴 꼬리에서 나온다. 그레이하운드는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이다. 이곳은 윈드터널 실험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시가현 마이하라. 윈드터널 안에 일정한 속도의 바람을 불어넣어 머신이 받는 바람의 가종을 측정한다. 실험을 통해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여주는 다운포스 수치와 공기저항 수치를 동시에 실험하는 것이다. 차체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면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해 다운포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운포스는 차를 아래로 누르는 힘을 말하는데 다운포스가 강해지면 지면과의 접지력이 높아져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용이하다. 그러나 다운포스가 너무 강해지면 공기저항이 커져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차체에 장착된 윙의 각도를 조절해 공기저항을 줄인다.
공기저항과 다운포스는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전략적으로 이용된다. 직선 구간을 지날 때는 날개를 조절해 공기저항을 낮춰 속력을 높인다. 그러나 코너 구간을 지날 때는 다운포스를 높여 속도를 줄이는 대신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한다. 영암 F1 경주장은 긴 직선 코스가 끝나면 추월하기 용이한 곡선 코스로 이어진다. 이 구간은 순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곳은 1950년 제1회 F1 그랑프리를 개최한 영국의 실버스톤 서킷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기 기지였던 RAF 실버스톤을 개조해 만든 이 서킷은 F1의 살아있는 역사다. 이곳에선 젊은 레이서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At a reduced rate. The overtaking car checks mirrors, pulls out to the left, accelerates past smartly, checks mirrors again, pulls back into the right and makes sure. F1 모신 드라이버들에게 영암 F1 경주장 코스의 첫인상은 어떨까? The most important corner on any track is the corner that leads onto the longest straight. Getting out of this corner will be the key to a fast lap time. Turns 1, 2, effectively in 3. They'll be the most important corners on the track. Why? Because that's, if you get out of that corner, you carry the advantage down the long straights. So those are the key corners. 영암 F1 경주장은 순위 변화는 물론 관람하기에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서킷이 될 것이라는 평이다. 다양한 코너 구간이 많아 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암 F1 경주장은 코너 주행을 위한 머신 세팅이 중요하다. The reality, you've got to understand with a Formula One car. If we're talking about when I raced Formula Ford or GT cars or saloon cars, slipstreaming's a lot more effective for those guys because the problem with slipstreaming with a Formula One car, yes, when you're tucked up behind another car, you do get less resistance, wind resistance, but also the lack of air across your car spoils the grip of the front end. So the problem is, in a situation like if you follow another car too closely through the corner, your wings don't work effectively on the car. So actually slipstreaming is of value down the straights, but not as you come closer to the corners, simply because you need the car to turn in effectively. If you were slipstreaming another car right too closely going into the corners, every chance your car's going to understeer. 코너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어떤 서킷이든 공기역학에 의한 다운포스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車はどの車もタイヤで走っているので、タイヤのグリップっていうのがすごく重要なんですね。路面をいかにつかむかで、そのために、車をできるだけ下に押さえつけて、コーナーを早く曲がりたいんです。そのためにダウンフォース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サーキットにもよるんですけれども、ストレートが遅くなる、空気抵抗が大きくなってストレートが遅くなるよりも、ダウンフォースを大きくしてコーナーを早く曲がった方がタイムが上がるというコースが多いんですね。なので一般的にはダウンフォースを大きくする方が重要とされています。 커브 구간이 많은 코스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은 물론 타이어와 윙의 각도 등 머신 세팅 값을 조정해 랩 타임을 줄일 수 있다. 정말立派なコースで直線の後にこうきついコーナーが2つそれとこう小さなコーナーが結構多いんでまあ
直線の速さっていうよりもコーナーのブレーキングのこうスタビリティっていうかブレーキをドンとこう短く止められるようにとかあとコーナーを速くするセットアップに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この角度のことをキャンバー角って言います。でこれは車がこうカーブを曲がるときに遠心力でこう傾くじゃないですか。傾いたときに地面に対してまっすぐになるようにタイヤの接地面積を大きくするようにこうあらかじめこういうキャンバーっていう角度をつけてます。でもう一つタイヤをですね真上から見るとですね車のこのラインに対してこういう角度がついてるんですね。これをトーインっていうトーイン角度って言います。これは車をまっすぐ走らせるためにこういう角度をわざわざつけてます。 타이어의 각도는 빠른 머신의 속도와 코스마다 달라지는 트랙의 경사도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F1 트랙은 드라이버의 컨트롤 능력과 타이어의 각도 등 머신의 세팅값이 코스별로 달라지도록 다이나믹하게 설계된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1.7m를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유지해야 되는 폭이 13m입니다. 트랙이 그 13m 폭을 유지하면서 측량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순위 다툼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 구간 역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직선 구간을 빠져나온 뒤 만나는 급격한 코너 구간은 머신이 트랙 밖으로 진입하는 쇼컷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코너가 많은 구간은 쇼컷을 위한 안전지대 마련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전체 18개 이르는 코너 구간은 정확한 각도를 측정해 안전하면서도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도록 설계된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코너 구간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경계한다. 코너 구간은 설계 단계부터 경사도가 각각 다른 것은 물론 경사의 방향까지 다르다. 드라이버들이 머신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 자갈 공사와 트랙 라인 작업을 마친 코너 구간. 자갈 공사까지 끝난 코너 구간을 실제로 달려보니 일반적인 코너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너 바깥쪽에 경사가 낮아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이다. 코너의 바깥쪽 경사도가 낮은 구간은 일반 도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모든 F1 서킷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구간에서 차량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머신이 트랙 밖으로 이탈하지만 정교한 컨트롤로 구간을 잘 빠져나가면 추월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코스를 이용해 스피드를 겨루는 또 다른 스포츠 경륜. 경륜 트랙 역시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 그리고 코스에 따른 경사도를 가진다.
경륜장의 경사도는 F1 서킷의 트랙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트랙과 같이 바깥쪽의 경사도가 높은 형태다. 트랙은 경사도와 함께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다. 선수들은 추월을 하기 위해 오르막 경사를 이용한다. 경사를 타고 올라간 자전거는 내리막에서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경사도가 낮은 구간을 달리는 선수를 추월할 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 추월을 위해 경사도가 높은 바깥 라인을 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1 경주의 경우 트랙의 경사도에 따라 주행 라인이 달라진다. 그래서 추월을 할 경우 역시 구간별 코스에 따라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코너의 바깥쪽 경사도가 낮은 경우 머신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트랙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And the problem with that is, from a driver's point of view, as a driver myself, we don't want to race on slow corners. We don't want to race on slow circuits. We don't want to play follow my leader. You know, race drivers want to do fast corners fast. That's why we go racing. So this is really a driver's track. When the drivers came here this year, they all loved it.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 세 번째 구간. 이 구간은 영화모를 바라보며 달리는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다. 굴곡이 많아 급격한 속도 변화가 빈번한 이 구간은 최저 10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저속 코너가 배치되어 있다.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으려는 F1 드라이버들은 이 구간을 최소한의 감속으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 이 구간은 직선 구간이 짧아 가속의 기회가 부족한 대신 급격히 머신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저속과 중고속 코너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평균 3G 정도의 중력 가속도를 느끼며 주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자동차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선수들의 기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코너링과 코너링을 맞추고 가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코너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급하게 코너링을 해서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너링을 맞췄을 때 가속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찰 계수가 한 1.7 정도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찰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코너링을 급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모든 마찰력을 구심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코너링을 맞추고 났을 때 가속할 수 있는 가속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약간 크게 돌게 되면 마찰력에 거의 다를 구심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마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너링을 맞추고 났을 때 쉽게 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크게 하게 되면 이동거리는 길어져서 시간의 손해를 약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코너링을 맞추고 났을 때 가속을 빨리 할 수 있고 사실은 경기장에 보면 직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코너링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코너링을 약간 크게 하고 코너링을 맞췄을 때 가속을 하는 것이 우승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선 구간의 가속보다 코너 구간에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은 F1 경주뿐 아니라 오토바이 역시 마찬가지다. 오토바이는 원심력을 이용하면
트랙의 곡선 구간과 경사도를 추월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전략은 머신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부터) F1 경주에 다시 사용이 가능해진 슬릭 타이어가 그것이다. 슬릭 타이어는 일반적인 타이어와 달리 무늬가 없다. 슬릭 타이어를 장착하고 경주를 한 결과 속도가 너무 빨라 드라이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때 사용이 금지될 만큼 위력적이다. 슬릭 타이어는 일단 보통 타이어랑 달리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게 되면은 접지면이 넓어지게 되고요. 접지면이 넓어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슬릭 타이어를 만들 때 우리가 일부러 부드러운 고무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기전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무의 입자와 도로의 입자가 압력에 의해서 늘어붙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무가 도로에 있는 어떤 돌기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변형을 했다가 변형이 풀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오는 에너지의 차이, 그거를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릭 타이어는 보통 타이어보다 좀 부드러운 그런 고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F1 서킷은 일반 도로와는 다른 포장 기법을 갖고 있다. 경기가 열릴 때를 제외하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장 두께가 일반 도로보다 얇다. 그러나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로 표층 포장을 한다. 그 최고 속도 320km에서 350km까지 내는 그런 구간에 그 미세한 어떤 평탄성에 그 문제가 있다면은 경기 자체가 열릴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평탄성 있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장의 그 표층은 상당히 그 단단한 특수 재질로 해서 그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활주로와 자동차 도로를 비교하면 200톤 이상의 비행기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활주로와는 달리 자동차 도로의 표층은 비교적 얇다. F1 전용 경주장의 경우 도로 포장 기준이 무척 까다롭다. 일반 아스팔트보다 점성이 강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해 타이어와 트랙과의 접지력과 강도를 높였다. 또 배합 설계를 위해 모래로 골지의 밀도를 맞춘다. 골조면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고속도로 공사의 마모율이 20% 이하인데 반해 트랙 표층에 적용되는 마모율은 15%다. 이는 일반 골재로서는 사용하기 힘든 품질이다. 트랙하고 런오프 지역에 적용되는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는 13mm의 크기인데 시방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골재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해남 하읍면 금평리에 있는 석산에서 저희 시방 규정이 맞는 골재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편장석, 즉 그 모관한 부분을 둥그렇게 그 기준에 맞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임팩터라는 장비를 투입을 해서 골재를 생산하였습니다. 포장의 재료가 되는 아스팔트 골재 역시 시방 규정에 맞는 골재를 찾아야 한다. 인근 지역에서 찾은 해남산 골재는 규격이 달라 크기에 맞게 깨트리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쳤다. 해남에서 채취한 골재는 대불 공단으로 옮겨져 분쇄 과정을 거친다.
트랙에 적용되는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의 규격은 13mm다. 모관한 형태의 편장석으로 채취된 골재는 13mm 크기의 둥근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희 트랙에 적용된 그 역청 아스팔트는 일반 도로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에 고분자 폴리머가 적용이 된 SBS라는 스티렌, 부타디엔 스티렌, SBS 계질 아스팔트가 5% 이상 적용이 됐어요. 트랙 포장의 마지막 단계인 표층 포장.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트랙 표층 포장으로 F1 영암 경주장의 과학이 완성됐다. 머신의 기계공학과, 드라이버의 레이싱 기술, 그리고 서킷의 포스 공학이 만나 완성된 스포츠 F1 그랑프리. 과학과 기술의 결정체로 완성된 F1 영암 경주장은 세계 모터스포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